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방송인 박명수님이 있는데 옛날에 개그맨이었죠. 박명수 씨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뭐 괜히 카톡이나 보내볼까 싶고 괜히 같이 술이나 한잔 할까 싶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알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새가 되지 남이 그 대신 깨주면 계란 프라이밖에 더 되겠나요?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게 곧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스스로 이겨낼 그런 중심을 잡는 거죠.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얌전히 정박시키려면 다른 배에 기대려 하지 말고 닻을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지 않고 다른 배에 의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닥쳐서 망가질 뿐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풍파로부터 지키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한번 볼까요? 또 삼성전자 뭐 관련된 반도체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전영현 그 부회장인가요? 전영현 삼성전자 그 DS 부문장이죠. 부회장인데 29일 날 보니까 메모리 시황이 좋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메모리 사업부 일부 임직원들한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특히 이메일에는 파란 글씨로 경고하겠다. 우리가 경쟁사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강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전 부회장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밝혔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낙관론을 경계하기 위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삼성전자의 DS본의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0조 원 정도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내년에도 호실적을 점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다 보니 내부 단속에 나선 것 같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는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올 초만 해도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력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보다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지만 6개월 만에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하고 차세대 제품인 HBM4 관련 협력에도 물꼬를 텄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 인사에서 HBM4 기술력 제고에 기여한 이들을 대거 승진시키기도 했네요. 정 부회장은 지난해 상반기로부터 DS 부문장을 맡아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은 올해 3분기부터 HBM 성능 개선과 이 고객사의 확보,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 여기에 힘입어서 큰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다음 달 초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서 이르면 30일에는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초과 이익 성과급 이 지급률 범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에 투자 재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 팹 그 투자 비용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한 M15X죠. M15X
M15X 팹의 경우 총 투자 비용이 20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장비 가격은 장비 가격은 물론이고 국내 건설비 자체가 급등해서 그래요. M15X 6기 정도 규모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1기가 단순 계산만 해도 한 80조 원 이상 정도 나옵니다. 애초에 2019년 120조 원 정도로 예상했던 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최근에 600조 원까지 늘어난 것은 실제 투자도 증가했지만 그동안 장비와 건설비 상승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당장 공사를 이제 시작한 평택 P5 여기에 50조 원이 들어가고 P6에 추가로 50조 원 이상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최소 36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그 팹을 건설하는 데는 매년 수십조 원 정도 영현금이 필요해요. 각국의 정부가 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자 현금 보조금을 비롯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게 된 배경이죠. 이렇게 미국과 반도체를 걸고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중국은 보조금 규모를 점점 더 확대하네요. 중국은 2014년부터 대기금이라는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서 이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 원 지원했고 대기금 1기와 2기를 통해서 2014년부터 24년까지 3,429억 위안 지원했고 24년 조성된 대기금 3기는 3,440억 위안 정도 됩니다. 파운드리형 선단 로직 공정과 HBM, 3D 낸드, D램 메모리 공정 등등 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구체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지원 대상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달에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2천억에서 5천억 위안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하고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대기금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또 향후 최대 한 17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반도체 기업에 더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반도체 대기금으로 인해서 밑빠진 도에 물붓기를 해왔다는 비아냥도 받았지만은 대기금 투자를 받은 YMTC, CXMT, SMIC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다 보니 반도체 보조금이 효과를 보고 있더라. 우리에게는 칩스법으로 알려진 미국판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지원 규모도 한 39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현금성 보조금 비중은 5에서 15%, TSMC, 삼성, 마이크론 등이 이 제도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는 일본도 적극적이더라. 2021년에서 23년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서 4조 643억 엔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이 돈으로 마이크론과 TSMC가 일본에서 팹을 건설 중이고 일본 토종 파운드리 라피더스에도 현금 보조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돈은 전체 투자자의 33에서 50% 정도 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난리네요. 이렇게 막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반도체가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